11월 둘째 주 다나와 알짜뉴스입니다. 지난달 출시한 윈도우 7, 알짜뉴스에선 4주 연속으로 그 주요 기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게임 호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화려한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 그리고 호환성으로 무장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윈도우 7. 이전에 출시된 비스타에 비해 설치와 시스템 환경이 가볍고 빨라져 패키지 PC 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구동하는데 더욱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윈도우 7에서 실제 게임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린 결과 이전 OS와 비교해 게임 성능이 10에서 20%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카드 칩셋 제조사 엔비디아와 AMD도 윈도우 7에서 게임 성능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게이머들이 즐기는 인기 온라인 게임 아이온과 와우, C9에서도 게임 성능 향상이 확인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윈도우 7 사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7 출시 당시 온라인 게임과 80% 이상의 호환성을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게임 개발사들은 윈도우 7 출시 전부터 호환성 테스트를 마쳐 문제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안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할 요소가 있어 보안 패치를 통해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나와 박철현입니다. 최근 휴대폰 유심과 관련된 각종 피해와 불편 사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심은 3G 휴대폰에 들어가는 가입자 식별 장치로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장착해야만 전화와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일반 사용자들은 유심 장착과 비밀번호 설정 과정이 어렵고 불편하기만 한데요. 일단 사용자가 설정해야 하는 4자리의 비밀번호를 3회 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유심이 잠기게 됩니다. 또 이 잠금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8자리의 해제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몰라 10번 이상 틀리게 되면 그 유심칩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초기 비밀번호는 0000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해제 코드는 유심 구입 시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한편 유심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문제입니다. 남의 유심을 자신의 휴대폰에 꽂아 무선 인터넷과 소액 결제 등을 남발해 유심 주인에게 높은 요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또 훔친 3G 폰에 자신의 유심을 꽂아 한 달간 무단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유심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반드시 분실 신고와 이용 정지를 신청하고 미리 휴대폰 유심 잠금을 신청하거나 유심의 핀코드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방된 유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사용을 위해 통신사와 대리점 등 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먼저 나서야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파이어폭스의 지난달 시장 점유율이 약 24%로 현재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6.0을 앞질렀다고 시장 조사기관 넷애플리케이션스가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시작된 디도스 공격이 아직까지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인터넷 데이터 센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좀비 PC가 최소 12,000여 대 이상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효성그룹이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 의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은 그동안 인수 가능성을 꼼꼼히 타진해왔으나 시장에서의 특혜 시비 논란 등으로 더 이상 인수 추진이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년에 판매될 LCD TV 10대 중 1.6대는 LED TV가 차지할 전망이라고 디스플레이뱅크가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2013년엔 전체 LCD TV 시장의 절반을 넘을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인터넷 쇼핑몰 219개 사이트를 해킹해 홈페이지 상의 입금 계좌번호를 바꿔놓아 결제금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장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중국인 해커들을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용 기본 운영체제 바다를 공개했습니다. 바다는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기능과 인터넷 서비스 연동 기능 등을 탑재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 중 자사 운영체제를 갖춘 업체로는 노키아와 애플 등이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과 LG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 계획을 알리는 등 스마트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도 안드로이드 폰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허위 성능 점검과 주행거리 불법 조작 등을 막기 위한 전산 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신세대를 겨냥한 풀터치폰 코비를 선보였습니다. 코비는 지난 9월 말 출시돼 유럽 등에서 200만 대 이상 판매됐으며 신세대들의 특성을 감안해 SNS 기능을 강화한 제품입니다. 닌텐도가 위용 음악 연주 게임 위 뮤직을 오는 12월 출시합니다. 위 뮤직은 바이올린과 기타, 피아노와 드럼 등 60가지가 넘는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 소프트웨어입니다. 최대 4명이 다른 악기를 연주해 합주하고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삼보 컴퓨터는 64비트 윈도우 7 운영체제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에버라텍 7을 발표했습니다. 4GB 메모리와 15.6인치 와이드 LED 모니터를 채용했으며 HDMI 포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마음껏 풀면서 좋은 결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